녹화가 되고 있겠지? 아마도? 되고 있겠지? 지난번에 이렇게 녹화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녹화를 딱 종료를 하고 화면에 재생을 눌렀더니 까만 화면이 나오는 거야. 화면 녹화가 하나도 안 되고 목소리만 들어갔어. 라디오야? 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 방에 정리를 좀 해버릴까 싶어서 페이지를 좀 살펴봤더니 140쪽이었나? 더 밑에가 있었던 것 같아. 잠깐만요. 140쪽인가? 넘기다 보면 아래쪽에 빵 뚫린 공간이 있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여기다 127페이지. 127페이지에다가 우리가 정리를 좀 한 방에 해버립시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복합 관계 뒤에 아래로 쓸까? 옆으로 쓸까? 이렇게 쓰자.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배분 잘 하시라고. 한 반땅 정도 해가지고 필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하긴 했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타이틀은 공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쬐끄맣게 복합 관계 대명사에서 효가 어떤 느낌이냐면 효? 일단 길어요. 좌우로 반땅인가 이 정도 하면 오케이.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 쭉 나열할 겁니다. 왼쪽에는 whoever, whomever 그냥 하나씩 볼까? whoever, whomever 그 다음에 whatever, whichever 이렇게 하고 명사절을 이끌 때 그러니까 명사절 유도 이끌 때라고 쓸게요. 명사절을 이끌 때 이 경우에는 any 땡땡땡 플러스 관계사라고 씁시다. 관계 대명사 여기도 반땅이 되나? 오른쪽에 줄 그냥 길게 그으시면 돼요. 그러면 whoever의 경우에는 얘는 내가 또 누군가의 머리통으로 누군가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그러면 또 요렇게 하면 좀 덜 가리니? 준호야? 내가 글씨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whoever은 any, who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니까 대명사 원 붙일 겁니다. anyone, who의 의미로 쓰이는구나. 그래서 얘는 누가 땡땡땡든지 그리고 whomever는 똑같아요. anyone, whom하고 똑같고 의미는 동일합니다. whoever하고 격 차이만 나는 거니까 그럼 그냥 누구를 이라고 쓸까요? 좀 정확하게 누구를 내지는 누구에게 땡땡땡든지 해석은 그냥 편의상 적는 거고 문장의 맥락에 따라서 얘를 who 플러스 관계사절 선행사는 anyone인 걸로 해석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절하는 모든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whatever 같으면 얘는 what은 물건이니까 anything that을 쓸 거다.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thing one 발이자로 끝나는 말은 관계대명사 that을 갖다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엇을 혹은 무엇이 땡땡땡 든지 이 정도의 의미. 그 다음에 whichever 같으면 얘는 둘이 똑같아요. whichever도 anything 아이고 내가 이래서 사이버를 싫어한다고. 저장이 새끼야 빨리. anything 대시면 얘도 의미는 같아요. 완벽하게. whatever whichever는 우리말로 번역상.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럼 둘이 뭐가 다른 거니? what과 whatever과 whichever은 선택지가 있을 때에는 whichever이고 선택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다는 건 무한한 것 중에 선택할 수 있을 때예요. 그 경우가 whatever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요래야 보이겠죠? 양보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 공간 되시는 분은 오른쪽에 쓰시고 저는 이제 화면을 움직이기가 좀 뭐해서 위에다 쓸게요. 얘는 no matter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앞에가 뭐야? whoever이죠. whoever은 no matter who의 의미를 갖고요. 그럼 누가 뭐뭐뭐 할지라도 내지는 하더라도 라고로 해서 no matter whomever은 no matter whom 얘는 목적격이니까 누구에게 뭐뭐 할지라도 하더라도 여기가 whatever이야 whichever이야 no matter what이겠죠? whatever은 no matter what. 그럼 무엇을 뭐시기 할지라도 하더라도 뭐 기계적으로 쓰면 되겠네. which까지 no matter which면 얘도 의미는 동일. no matter로 시작하고 해당하는 관계대명사 써주시면 돼요. no matter who, no matter how, no matter what, no matter whom, no matter which 뭐 이렇게 해석은 뭐뭐일지라도 하더라도 정도로 해석.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관계 부사 써볼게요. 아래쪽에 관계 공간 좀 남아 있으시겠죠? 표 구조는 똑같아요. 그럼 복합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 더하기 ever. 그럼 whenever, wherever, 그리고 however. whyever는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whenever. 그럼 이제 얘네들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얘들은 태생이 부사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계 대명사는 태생이 명사예요. 명사. 접속사와 명사 기능이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끌 수 있지만 얘들은 태생적으로 부사기 때문에 항상 부사절밖에 못 이끌어요. 그래서 시간, 장소의 부사절을 이끌 때 다 있고 여기처럼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때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복합관계 대명사의 명사적 용법,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는 any를 붙였거든요. 이번에는 시간, 장소의 부사절도 any 어쩌고 저쩌고 가면 돼요.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양보 부사절은 복합관계에서는 항상 노매를 붙여주면 돼요. 노매를 어쩌고 저쩌고 가면 됩니다.
그럼 whenever는요. 얘는 탓 이러면 덜 꺼지던데. 꺼지만 해봐. 조금 전에 화면이 까매져갖고 당황하셨죠? 저도 당황했거든요. 이게 뭔가 안 맞나 봐요. 제가 쓰던 그 캡처 프로그램하고 제가 쓰는 뭐랄까 이 태블릿이라고 할까 노트북이라고 할까 얘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수업하다 보면 한 번씩 저 스크린이 연결이 끊길 때 있잖아요. 그 스크린 연결이 끊겨버리면 왠지 모르겠는데 스크린 연결 끊겼다고 얘가 녹화가 멈춰버리더라고. 화면이 까매지는 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따로 지금 이 화면 위에다가 음성을 입히기 위해서 아무튼 간에 이어 붙이기 위해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못 적으신 분, 아까 제가 쓰고 있었던 부분 있죠? 쓰다가 딱 하면 나갔죠? 그 부분이에요. 거기 복합 관계 부사 파트 요 부분 지금 예쁘게 적어주세요. 저는 쓰고 보니까 겁나 못생기게 적었네요. 그래서 네, 쭉 적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화면을 멈추시면 되니까 저는 바로 설명 시작할게요. 보면요. 시간, 장소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에 whenever는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 at any time, when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newcome은 제가 이제 예문 쓸 때 써놓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도 그냥 다시 괜히 주었네요. 만약 you come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오는 어느 때마다 네가 언제 오든 간에 언제 오든지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wherever는요. at any place where 그럼 똑같이 가볼까요? you come 그대로 써서 네가 오는 곳이 어디든지 어디로 오든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마중 나가 있을게. 뭐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는데 양보의 부사절은 여기랑 똑같네. no matter 뭐시기. 그쵸? no matter what. 왜는 언제 어떠 하더라도 언제 일지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면 whenever you come 예문을 써놓은 거예요. 당신이 언제 오든 간에 새벽 3시에 오든 4시에 오든 10년 뒤에 오든 20년 뒤에 오든 간에 I will welcome you. 나는 당신을 항상 환영해 줄게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no matter where 어디서 하더라도 일지라도의 의미네요. 그럼 하나 더 써볼까요? No matter where you go 혹은 wherever you go 둘이 같은 의미니까 당신이 어디든 가봐라. 세상에 어디를 당신이 간다고 할지라도 you would not find a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라고도 하죠. 당신은 집 같은 곳을 집처럼 편안하고 좋은 곳을 찾을 수 없을 거야. 앞뒤의 내용이 약간 상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뭐뭐 할 때마다로 해야 될까? 언제 하더라도 양보처럼 해야 될까? 그건 그 글의 혹은 문장의 맥락과 뉘앙스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얘네 둘을 칼로 딱 이렇게 그어가지고 얘랑 다른 거야?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맥락이 중요한 거죠. 앞뒤의 내용이 조금 충돌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양보인 거고 스무스하게 읽히네? 그럼 시간, 장소의 부사절로 할 때마다 언제든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크게 구분 안 돼요. 언제 오든지 언제 온다고 하더라도 언제 올지라도랑 언제 오든지랑 구분돼요?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의미로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앞뒤의 문장이 조금 충돌되는 느낌이 있다 싶을 때는 no matter로 바꾸면 될 거다. 결정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봐라 혹은 이걸로 바꿔봐라만 정답인 문제는 안 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no matter how가 있어요. how는 우리 의문 부사에서랑 똑같이 얼마나 어떻게라는 의미를 갖잖아. 되게 많이 하는 얘기죠. 제가 이거 how가 정도를 의미하는 얼마나 혹은 아무리 라는 의미일 때는 항상 뒤에 뭘 달고 다녀요? 형용사 부사를 달고 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no matter how로 쓰는 경우에도 no matter how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얼마나 뭐뭐 할지라도 라는 의미일 때는 형용사 부사가 이렇게 따라와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no matter how가 그럼 어떻게 다시 말해 방법을 의미하고 있을 경우는 어때요? 뒤에 형용사 부사 따라올 필요 없어요. 그냥 절이 오면 돼요. 그래서 however hard it is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however 뒤에 hard가 붙어 있어요. 얼마나 어려울지라도죠. it is 그것이. 그럼 얼마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however you do it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경우는 뭐야? 어떻게 네가 할지라도겠지. 왜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안 달라붙어 있으니까. 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제 복합 관계사 정리가 된 거고 우리가 관계사 파트에서 크게 뭐 이렇게 내용적으로 어렵거나 새로 배웠거나 한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복합 관계사 시리즈들을 잘 정리해 놓는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여기는 왜 가입표냐면 당연히 however는 시간 장소의 부사절을 유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합관계부사 why에ver이라는 놈은 애초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에 쭉 올라가서 하던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복합관계에서 정리 끝났으니까 122쪽 11번 관계 형용사 부분 볼 차례인데 여기 지금 요만큼 지금 써주시면 되겠네요. 요만큼 딱 지금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썼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봅시다. 복합관계 형용사는 뭐니? 우리가 의문 형용사라는 놈이 있고 그쵸? 의문 대명사라는 놈이 있죠. 의문 대명사에는 who, whom, what이 있어요. 관계 대명사에도 who, whom, what이 있어요. 물론 위치도 있죠. 관계 대명,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 위치도 있으며 의문 형용사 위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관계사로 쓰일 때도 위치와 what은 뒤에 명사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형용사 같은 기능을 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문사와 관계사는 원래 굉장히 긴밀한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 놈이고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다? which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보일 경우에 우린 얘네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요? 그럼 which 명사는 and that 명사로 이해하면 돼요. 여기서의 that은 그놈, 저놈, 그 펜, 그 의자 할 때 that pen, that boy 할 때 그 that이에요. 그죠? 그럼 and that 명사로 바꿔주면 되겠다. 한편 what은요? what은 어떻게 바꾸자? what 플러스 명사, what 뒤에 명사가 붙어있으면 other 명사 that으로 바꾸자. 이번에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그럼 대절하는 모든 명사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럼 예문 봐볼게요. 첫 번째 which예요. 콤마 which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인 줄 알고 읽었는데 뒤에 language I could 왜 which 뒤에 주어 같은 데가 두 번 나오지? 그럼 얘가 which language 관계 형용사인가 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경우에 which는 어떻게 바꾼다? and that language로 바꾼다. 이해할 때. 오케이? 그럼 he spoke to me in French. which language는 he spoke to me in French and that language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그는 불어로 말했다. 그 언어를 I could not understand. 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어순이 이상한데요? 왜 이상하냐면 아까랑 똑같아. 의문 부사 혹은 복합 관계 부사 how 혹은 however이 얼마나 어떻게 중에 정도, 얼마나 아무리의 의미로 쓰일 때는 형용사부터 달고 다니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관계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꾸밈을 받는 얘네들은 and that이니까 이 that의 꾸밈을 받는 지시사 뒤에 있는 딸려있는 명사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얘네가 관계사기 때문에 절에 맨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근데 튀어나올 때 나의 꾸밈을 받는 명사를 같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주어 나는 이해한다 예요. 원래 language는 여기에 있었겠지. 원래는 나는 언어를 이해한다. 근데 이 that language가 뭘로 바뀐 거야? 대신 위치로 바뀐 거예요. 위치로 바뀌어서 관계 형용사가 되어 이리로 가면서 너도 일로 와. 역사를 잡고 같이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which language, 그러니 목적어였던 language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마치 뭐랑 유사해? How old are you? 죄송합니다. 뭐랑 되게 유사하게 되냐면 tell me 간접 의문문의 경우 How old you are 이런 문장이 있으면 주어, 비동사, 얘가 주격보어잖아. 그죠? 주격보어인데 왜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얘가 끌고 나온 거지. how가. 멱살 잡고 달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해합시다. which language, 목적어, 원래 여기 있던 목적어인데 끌려 나와 버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what 볼까요? I gave them what money I had. what은 어떻게 바꾸자? all the 명사 대수로 바꾸자. what을 all the money가 명사니까 money 써주고 all the money that I had. 이러면 이해가 쉽겠다. 나는 그들에게 줬습니다. 뭐를? 모든 돈을.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뺏겨버렸어요. 주워버렸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복합관계 형용사란 말이 있네요. 이건 또 뭐야? 관계 대명사 뒤에 에버를 붙인 걸 복합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뒤에 에버를 붙인 걸 복합관계 부사라고 했어요. 그럼 관계 형용사가 있으면 그 뒤에 에버를 붙일 수도 있을 거고 걔는 뭐라고 부르겠어?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부르는구나.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바꾸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whichever 혹은 whatever은 항상 뒤에 명사를 달고 다녀요. 왜? 형용사니까. 관계 형용사는 항상 뒤에 명사가 있잖아. 그럼 이 whichever 명사, whatever 명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다? any 명사 대수로 풀어서 이해하면 좋다. 그럼 여기 있는 거 해볼까요? I will approve whichever or whatever course you decide on.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whatever 혹은 whichever 자리에 뭘 쓰자? any를 쓰자. 얘네들은 명사가 분명히 있을 거다. any 명사 대수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해? 네가 결정하는 어떠한 경우든지 나는 승인해 주겠다. 오케이? 이해 가시나요? whichever 관계 형용사는 any, whichever 관계 형용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달고 올 거예요. whichever 명사는 어떻게 바꾸자? any 명사 대수로 바꾸자. whichever, whatever의 차이는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썼잖아요. which는 선택지가 있는 경우, what은 선택지가 없는 경우다. 그럼 이 중에서 뭐든지, 이 중에서 어떤 명사든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whatever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 중에 어떤 것이든지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사관계대명사 혹은 의사관계대명사 한번 살펴봅시다. 의사관계대명사라고도 하고 유사관계대명사라고도 하죠. 책에 따라서. 얘네들은 종류는 세 가지고요. 종류는 얘네 세 가지가 있고, 일단 이 세 친구들은요 항상 사용되는 그 타이밍이라 할까요? 사용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쓰이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관계대명사에서는요 앞절에 얘 앞에 as가 쓰이기 앞에 있는 절에 such나 the same이나 as가 있을 경우에요. 가만히 보니까 원래 as랑 친한 친구들이야. 봐봐. 예컨대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이 뭐가 있죠? such as죠. the same은 원래 뭐뭐랑 똑같네. 네 거 내 거랑 똑같아. 뭐라고 하면 되냐면 yours is same as mine이잖아요. 원래 the same 똑같은 yours is the same as mine 내 거랑 똑같아 할 때 원래 same은 as랑 친하게 다녀요. 그럼 앞에 s가 한 번 있는데 뒤에 s를 쓸 땐 걔 뭐야? 동등비교의 s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네를 왜 관계대명사,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부르냐 하면 얘네들이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왜 자꾸 움직이니? 일단 관계대명사 하면 특징이 뭐야?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다.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 will benefit 동사죠. 얘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주어 역할을 하는 거네.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여기는요. such book, such라는 녀석이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as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book을 수식하는 것과 같아요. as stain your mind.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구나. 여기 볼까요? He is not such a man as.
such as의 형태구나. 어떻게 돼요? 이번엔 뒤에 뭐가 없게요? 주어, 동사인데 여기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어가 그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as가 하는 거네. 오홍. 그럼 공통점이 있구나. 얘는 as는 주격과 목적격으로 사용되면서 선행사에 해당하는 앞절에 such나 the same이나 아니면 as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as 한번 볼까요? as 아니 여긴 별론데 아래쪽에 뭐가 더 있을 건데 없네요. 제가 여기 써놓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로 갑시다. 우리가 보통 as 할 때요. 이 앞에 있는 as는 부사로 보고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로 봅니다. 그럼 이때랑 뭐가 달라요? 같아요 사실. 보면요. I am as smart as you are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얘를 원래 접속사로 봐서 뒤에 절이 오는 건데 나는 똑똑해. 너만큼이죠. 요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주격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smart가 생략된 거예요. 이걸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관계대명사처럼 생각을 하면 주격 보어 자리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네. 주격 보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끌어. 그러니까 이 as는 접속사로 보고 얘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없는 불완전한 절로서 목적격 유사 관계대명사가 앞에 as하고 쌍을 이루어서 상관적으로 쓰인 거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구나. 사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동등비교처럼 해석을 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정도 알아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제가 그어버렸죠. 얘는 지금 조금 애매해요. 얘는 선행사를 절로 받는 유사관계대명사에서는 우리 지금 요렇게 기억하는 거랑 상충되고 얘는 사실 위치가 붙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워버린 겁니다. 그만큼 쭉쭉. 그리고 그 다음에 유사관계대명사 but을 보면요. 유사관계대명사 but은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어떻게 바뀌는지 관계대명사 that 플러스 not으로 바뀝니다. 유사관계대명사 but은 관계대명사 that 플러스 not으로 바뀌어요. 부정문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ere is no rule but has some exception. 자, 이 예문 자체를 기억해 버립시다. 제가 as는 유사관계대명사 as는 그렇게까지 많이 강조 안 하는데 얘는 강조를 해요. 왜냐면 이놈은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There is no rule. 규칙이 없습니다. But 그러나 예외를 가집니다. 뭔 소리지? 이게 아닌 거죠. 어떻게 바꿔야 돼? There is no rule that 어떠한 규칙이 없다. Has not exception. 예외를 가지지 않는 규칙은 없다. 오호. 이중 부정인 거구나. 강한 긍정이요. 세상에 예외가 없는 규칙이 어딨어? 다시 말해서 모든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어. 이런 이중 부정을 통한 강조를 하는 문장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No rule that 여기서의 that 유사관계대명사다. 그러니까 얘는 not이 뒤에 있는 거라고 죄송합니다. No rule but 유사관계대명사다. 죄송해요. 말 잘못했어요. 이 but은 that 뒤에 not이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럼 볼까요? 동사로 시작하죠? 얘는 주격관계대명사네. 오케이, 또 볼까요? 동사로 시작하죠? 주격관계대명사네. 그럼 but의 용법은 여기 좀 빠져있네요. 얘는 주격으로만 쓰입니다. 유사관계대명사 but은 주격으로 쓰인다. 이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아까 했던 얘기인데 괜히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가 중요하죠. 아까 유사관계대명사에서는 앞에 the same, such나 as가 있을 때 쓴다 그랬죠. but은 어떤 경우에 쓰이냐? 선행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는 앞절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부정어 시리즈가 있어야 돼요. no, not과 같은 완벽한 부정어나 never과 같은 few, little, scarcely, hardly, barely 이런 애들 seldom과 같은 준 부정어 어쨌건 부정어가 있을 때만 벗을 쓰게 되겠다. 왜? 이걸 왜 쓴다고요? 앞에 부정어가 하나 있고 얘는 사실상 의미상 부정문이죠. that, not이잖아. no, no가 돼서 이중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게 벗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벗이, 유사 관계대명사, 벗이기 때문에 부정어가 있는 경우만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기타 벗의 용법인데요. 등기접속사 우리 아는 내용이고 부사로 쓰이는 경우 얘는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only예요. only. 꼴랑이에요. 꼴랑. 보작. 보작 단지 오로지의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라고 써있죠. 벗이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에 except의 뜻으로 쓰인다. 우리 이거 알아요. 어디서 봤어? have no choice but to. 그때 벗이 뭐라고? except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지금 save는 제가 이제 발표를 쳐버렸는데 이 save라는 단어가 고어, 옛날 말로 except의 의미를 가진다예요. save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그 save예요. 구하다 저축하다. 여기가 옛말로 except의 의미도 가진다. 오늘날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발표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벗은 전치사로 except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이미 알고 있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예문에서요. all but him. 여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왜? 목적격이 들어갔어. 왜? 얘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근데 이제 전치사의 접속사로의 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벗은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except의 의미를 갖는 가끔 가다가는 접속사처럼도 쓰여요. 그게 이제 제가 옆에 적어 놓은 거예요. all but him 자리에 all but he를 쓰잖아요. 이 두 문장 다 가능한 문장입니다. all but과 같은 but 뒤에 except의 의미를 갖는 but 뒤에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이 나오고 절이 따라온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접속사라고 부르더라. 뭐 그런가 보다. but은 except의 의미를 가지며 전치사로 쓰인다. 우리 한번 배웠죠? 근데 같은 의미로 접속사로도 쓰이더라. 전치사가 접속사처럼 사용처가 확대되는 그런 개념이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부터 제가 지우고 저는 이제 빠질 예정입니다. 왜냐면 아까 수업하다가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이때쯤 깨달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종속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는 이제 강의 영상 녹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끊지 마세요. 계속 보세요. 이런 스트레스 받아. 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자, 봅시다. 여기는요. 종속 접속사의 경우는 so하고 such와 함께 쓰이는 경우. 이런 걸 보고 보통 상관적으로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that, not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that이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란 얘기야. so that의 접속사 that이란 얘기죠. 됐어요? 상황이 좀 다른 거야. 유사 관계대명사 벗은 부정어와 상관해서 쓰이며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점에서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고. 근데 so that을 대신하는 벗은 얘는 이 that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게요? 불완전한 절이 오게요? so 형용사 대절에서 대절은 무슨 절이에요? 종속절 맞아요. 그러면 품사로 치면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 오케이. 왜 부사절일까? 나는 너무나 빡이 쳤다. 그래서 이 새끼들한테 개쌍욕 메일을 날릴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나는 매우 빡이 쳐서 얘들에게 메일을 보낼 거다. 그럼 얘들에게 메일을 보낼 거다는 부사절이야.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부사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의미 중에서 결과요. 결과. 그죠? 근데 우리가 so that하고 to, not to하고 not to to하고 배울 때 so that은 결과로 해석해도 괜찮지만 뭐로 해석해도 괜찮다 그랬냐면 정도도 괜찮다 그랬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that은 정도 혹은 결과를 의미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절 뒤에 이어 뒤에 완전한 절이 오며 이 벗 뒤에도 완전한 절이 와요. 또 꺼졌네 이 쌍놈은. 아, 내 녹화 화가 난다. 뭐 아무튼 괜찮아요. 나 오늘 저기 뒤에 수업도 없고 그래서 녹화 나지 뭐. 아 빡쳐. 아 참 그럴 바에야 ES3 수업을 미리 매일사 녹화를 해가지고 나 여기 앉아있고 틀어줄까? 나는 앉아서 너네가 보는 걸 감시하는 거지. 근데 그 생각보다 되게 뻘쭘합니다. 내가 수업한 강의 영상을 내가 본다는 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첫째로 목소리가 되게 거슬리고요. 저 새끼 목소리 왜 저따위야 이러고 발음 되게 붕신 같고 글씨는 또 이렇게 발로 쓰니 애가 막 이래서 내가 수업한 강의 영상을 내가 본다는 건 굉장히 고역이에요. 나처럼 자기애가 강한 사람도 고역인데 남들은 더 고역 아닌가? 내가 자기애가 떨어지는 건가? 안돼 날 더 사랑해야 돼. 안돼. 자 아무튼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얘는 괄호예요 괄호. 크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설명만 드린 거니까 책에 관계사 파트 이걸 왜 적어놓냐고. 자꾸 말이 길어지게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내용 너무 많이 써있어. 일단 봅시다. 열폭만 하고 유사관계대명사 대시요. 대니요. 죄송합니다. 대는 뭐하고 상관적으로 쓰이냐? 대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뭐 보다로 해석되는 놈이죠. 그래서 얘는 항상 앞에 비교급이 있어야 돼요. 비교급이. 비교급이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도 설명하는 거냐면 비교급이 있고 책이 있어. 더 많은 책이 있다. than are needed. 그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책.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than 플러스 which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에 than은 부사 취급이고 which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사용하기도 하냐면 점점점하고 books로 갑시다. 설약하고 books then needed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야? 이만큼 생략해버린 거다 라고 이해해버리셔도 괜찮겠죠. 그죠? 혹은 뭐 위치 말고 it is가 생략된 거다 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얘는 부사 역할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럼 접속사 역할을 한다 라고도 설명하거든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앞에 있는 요 문장이 여기는 books then are needed인데 books then needed라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R이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쓴 거예요. 저기 죄송해요. is가 아니라 R이죠. R. 그러네요. 그럼 여기 AR이 돼야 되겠네요. 죄송. 항상 방심하지 마라. 뭐 이런 의도가 아니죠. 그냥 틀린 거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항시 유지하기 위한 장치인 거지. 물론 내가 의도하진 않았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돼요? 똑똑한데? 똑똑한데. 그러네. 여러 개 고치는 것보다 한 개 고치는 게 편한데. 예리했다잉. 오씨. 최예리씨구만. 예리해. 배일 것 같아. 자,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자꾸 너무 일찍 부르니까 그래. 그죠? 뇌의 회전이 잘 되지 않는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2시 반 수업도 사실 좀 허덕허덕합니다. 2시 반 수업은 제가 아주 예외적으로 내신 기간에만 까는 수업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 강사라는 생물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수종합반학원 강사가 아닌 이상은 이게 일단 점심 먹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으로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는 시간 정도가 돼야 이제 뇌가 깨이기 시작하니까 지금쯤 이제 뇌절이 풀리는 시간이라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저녁밥 먹을 때쯤 되면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한 아침 10시, 11시 정도에 이제 뇌가 잠에서 완벽하게 깨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딱 그 정도가 된단 말이 아니에요. 뭐 말이 기네요. 그만합시다. 그래서 아시겠죠? 여기에서 되는요. 그 다음에 이중 제한, 뭐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별거 없어요. 선행사 하나에 관계대명사절 2개 올 수 있다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 그죠? 그럼 관계부사는 적절한 의미에 맞춰서 선행사와의 의미를 맞춰서 적절한 at, on, in 정도의 전치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문 그냥 제일 불편해 보일 법한 거 하나만 딱 예문 들고 바로 뒤로 넘어가 버립시다. 뭐라고 쓸까요? 여기 예문이 있을 거예요. Y절 예문을 하나 보고 어디 갔니? 나만 안 보여요? 관계부사 Y? 4번이군요. 똑똑한데? 예리했어 또. 봅시다. 그러면 얘를 두 문장으로 빠개볼게요. 두 문장으로 빠개보자면 She told me the reason 이렇게 한 문장이 빠개질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She would resign 그쵸. her post 자, 아이고, FT 어디 갔니? 포스가 됐네요. 포스는 그거죠. 이렇게 가게에서 매상 찍는 거. 뭐 아무튼 간에. 자, 그 이유 때문에 라고 할 때 이유나 사유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뭐가 있죠? 어우, 싸늘하다. 자, 봐봐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Thank you for helping me. 그죠? 혹은 for your help. 그러니까 이유나 사유를 의미하는 전치사가 for이에요. 그러면 for that 또 꺼졌네. reason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견눈질에 걸리니까 탁 까매지면 자, 두 문장으로 빠진 거예요. 지금 she would resign her post for that reason 이렇게요. 자, 이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사임하는 이유는 뭐야? 그 이유 때문에 여기가 원인을 나타내는 전명구죠. 그러면 이 두 문장을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한 단어로 바꾸자고 할 때 이 reason이나 같은 이유가 되겠죠. 그럼 that reason을 우리 관계 대명사 뭘로 바꿀 수 있겠어요? which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납득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꿔요? She told me the reason which she would resign her post for 하고 마침표다. 그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얘가 which로 바뀌어서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마침표가 어디서 찍히면 돼? for에서 찍히면 돼요. 그럼 이게 which하고 쭉 가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되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전치사 for이 which 앞으로 날라와도 괜찮죠. 그럼 for which가 되는 거고 그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며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게 돼요. 우리 익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자고요. 그래서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왜? 어차피 뒤에 완전한 절이니까.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개념은 개념적으로 형용사 혹은 부사 역할을 하잖아.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전명구란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특히 부사 역할을 많이 하죠. in, on, at 같은 친구들은. 그럼 at 플러스 장소는 개념상 이 전명구가 합해져서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겠고 혹은 at which나 in which나 on which 정도로 쓸 수도 있겠구나. 괜찮죠? 넘어갑시다. 그럼 그럼 how는 전치사 어떤 거랑 친할까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내가 하는 방식으로 너도 해 라는 문장을 만들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너도 해. 이 일을 해봐. do this. 내가 하는 방식으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뭐 하는 방식으로. 원래 전치사 중에서 way하고 친하게 다니는 전치사는 in이에요. 방식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들.
뭐 weigh나 measure이나 means 같은 데 친하게 다니는 애가 원래 in이에요. in my way. 납득이 안 가면 그냥 외우세요. 원래 weigh는 전치사 in하고 친하게 다녀서 뭐뭐 하는 방식으로 땡땡땡 방식으로 뭐 예컨대 어려운 방식으로 어렵게 in hard way, 흔한 방식으로 흔하게 in common ways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원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in인 거구나. 그래서 아직 살아있네. 잘 살아있어. 그래서 방법을 나타내는 how, 관계부사 how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겠다? in which로 바꿀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why는 for which, how는 in which,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 선행사에 맞춰서 in, on, at 등등등 플러스 which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도 괜찮겠죠? 6번에 있는 관계부사대 정도 눈으로만 읽고만 갑시다. that은 관계사계의 치트키죠. 관계대명사도 되며 관계부사도 돼. 그죠? 그러니까 that은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정말 만능인 놈이에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다 이끌 수 있으니까. 형용사절은 심지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부사절이 있는데 그 둘 다를 that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that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야? 못 쓰는 경우가 중요한 거죠? that을 못 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는 뭐하고 뭐? 계속정용법, 콤마 뒤에 쓸 수 없다. 두 번째, 전치사 뒤에 쓸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전치사 뒤에 대시 오는 관용적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인데 뜻은 오케이 뭐뭐라는 점에서.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해볼까요?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절대로 나란히 쓰면 안 되는 놈들이 어떤 세트가 있어요? way, how죠. 근데 그럼 way that은 가능 불가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사 that은 정말 치트키 같은 녀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와 관계부사의 관계에서 선행사를 생략해도 관계부사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선행사를 생략해도 그 의미가 아주 전형적이어서 관계부사만 보고도 의미를 알 수 있으면 선행사 없이 관계부사만 쓰기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쭉쭉쭉 넘어가 버립시다. 그리고 복합관계부사는 우리 정리하고 왔으니까 여기 대충 넘겼을 때 뭔가 설명하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있다. 126페이지 맨 아랫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다음 단원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삽질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얘를 툭 쳐가지고 왁 하고 으악 이럴 뻔했죠 또. 다행이야. 내가 그래서 저번에 항상 이렇게 신규생들이 있을 때 뭐랄까 이상한 기행을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는 니트를 벗어서 목에 걸고 있질 않나? 봅시다. 관계부사와 뭐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부사의 선행사가 생략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원래는 I don't know, know의 목적어가 장소예요. 나는 장소를 모릅니다야. 원래는 관계부사절이니까 우리가 요렇게 수식하는 문장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관계사 파트에선. 그죠? 그가 사는 곳을 모르겠어잖아. 근데 얘를 바꿔 쓰자면 place 전형적 선행사를 생략해버리면 I don't know 죄송합니다. 더가 있으면 안 되죠. I don't know where he lives. 요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번에는 얘가 의, 주, 동의 형태로 보이면서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간접 의문문처럼 보인다.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원래가 요런 거예요. 관계사와 의문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에서 선행사를 생략해버리면 어떤 문장이 돼? 의문사절이 돼요.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한번 말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제일 편한 게 tell이니까. Tell me whom이든 you like. 말이 좀 딱딱하긴 한데
이런 거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말해주세요. 뭐 예컨대 엄마나 아빠가 야, 너 좋아하는 애 있지? 말해봐. 누구야? 다 있잖아. 말해봐.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너 누구 좋아하는지 말해봐라잖아. 얘는 일반적으로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어떻게 돼? 텔은 수요 동사니까 단목, 직목을 이끌 거고 whom you like 혹은 who you like가 의, 주, 동일 거예요. 그죠? 간접 의문문이네. 근데 요 앞에다가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놈을 하나 싹 집어넣어 볼까요? Tell me the boy 혹은 the girl whom you like.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돼? 관계 대명사절이 돼버려요. 네가 좋아하는 애를 말해봐라가 되는 거죠. 또 꺼졌네. 이엠비형. 그래서 제가 문법 수업할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중학교 때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이 what과 이 what과 쓰임이 다르게 사용된 what을 고르시오. 이딴 거 문제 많이 나오죠.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얘는 의문사절 간접 의문문의 의주동의 의문사니까 달라. 장난치냐고. 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 봐봐요. Tell me what you like로 해볼까 이번엔? 자, 좋아하는 거 말해보자죠. 너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보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아닌데요? 네가 뭐를 좋아하는지 말해보자.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다 맞아요. 애초에 같은 거예요. 문법적 기능이 완벽하게 같아요. 왓절은 항상 품사로 치면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끈다. 왓절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사가 의문 대명사일 경우에 뒤에는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좀 질문이 어려웠나요? Tell me who you like에서 who가 이끌고 있는 you like는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죠.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왜? 얘가 의문 대명사니까 얘가 이 문장에서 목적어거든. 마찬가지. what절도 똑같아. what은 대명사니까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what을 빼고 말하면 명사가 담당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삐게 돼. 그러니까 불완전한 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괜히 해서 머릿속에 엉킬지는 모르겠지만 똘똘이들은 이해하고 있을 거니까 의문사와 관계사는 기본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선행사를 지워버리고 나면 관계사절은 의문사절이 되어버린다. 둘이 같은 놈이니까 원초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 됩니다. 끝. 관계사 파트. 명사와 관사는 굉장히 대충 할 겁니다. 왠 줄 알아요? 이건 설명을 어렵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요. 설명을 열심히 해봤자 여러분들 한 달 뒤에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걸 어차피. 이건 온통 외우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개념을 이해시키는 정도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명사 관사 파트에서는 여기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정사라는 용어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한정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후달려요. 일단 그 시간적이나 방대한 내용을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사와 관사 파트에서는 우리가 간단한 수능 어법에서 건드릴 법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제일 크게는 수능 시험을 볼 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운 측면에서 말하면 서술형 문제를 멀쩡하게 쓰기 위해서야. 구문의 이해를 위한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 서술형 시험 볼 때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부분 점수를 안 주는 학교가 많은데 관사 떨어진 거는 줍니다. 그리고 물론 배열 문제에서 배열된 단어의 관사가 있었는데 네가 빼먹었다. 그럼 그어야지. 줬는데 왜 안 써? 근데 영작이나 문장을 완성하시오나 배열인데 적절한 단어 추가하시오 이런 데 있을 때 관사를 떼서 이건 점수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그만큼 관사는 되게 오묘하고 어려운 파트란 얘기야. 그래서 우린 최대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스킵하는 식으로 명사 파트는 좀 넘어가 볼게요. 꼭 필요한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명사하고 관사하고 세트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분류하죠.
셀 수 있는 거 똑똑한 말로 뭐라고 해요? 한자로? 그렇죠. 가산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불가산명사. 자,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뭐와 함께 다니는 게 원칙이냐면 가산명사라는 놈은 뒤에 간단하게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한정사라는 놈과 함께 쓰여야 돼요. 단수의 경우. 그 다음에 얘는 혼자 쓰여도 괜찮아요. 한정사가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 복수의 경우. 근데 한정사를 쓰면 죽여버린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수의 경우에는 한정사가 필요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한정사는 어떤 게 있을까? 관사, 소유격.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 친구들, 또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는 친구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지간하면 다 뭉뚱그려서 말이 돼요. 그리고 요 한정사라는 특징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1번 종류, 2번 특징.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복해서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개념, 한정사 개념을 아예 쏙 빼고는 명사, 관사 파트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져요. 그래서 최대한 뭉뚱그려서 꼭 필요한 정도만 얘기해 봅시다. 한정사를 중복해서 쓸 수 없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뭐라고 할까요? 쉬운 문장 씁시다. These are my friends. 내 친구들이에요. 그죠? 말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를 잘못 들었다. They 그러면 문장을 하지 말고 단어로 갑시다. These pen 말이 되죠? My pen 말이 되죠? These my pen 이상하잖아 이미. 그죠? 혹은 이건 순서가 중요해지는데 더 쉬운 걸로 가볼까요? My friend, a friend 다 말이 돼요. my friend 이상하잖아요. my a friend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한정사를 나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most와 같이 수량 형용사 중에서 전부를 의미하는 수량 형용사인 한정사들은 중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쓸 수 있는 예외인 애들은 전부 개념일 때, 즉 all이나 both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괜찮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든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All the people. all은 한정사인데 the는 관사였죠. 관사도 한정사인데 중복이 되네. 이렇게요. My the people 이상해요. My the friend, the friend, my friend 다 가능한데 my the friend는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놓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알아놓으면 편한 게 뭐냐면 서술형을 쓸 때 관사를 이거를 꼭 써야 되나? 안 써도 되나? 이런 개념은 제일 이해하기 편한 건 단복수를 헤아릴 수 있는 명사인데 s가 붙었다 안 써도 오케이. 그 다음에 s가 안 붙었다 제일 맘 편한 건 덜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순서와 관련 문제를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소개하는 개념은 어를 많이 붙여줘요. 혹은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더 거릴 거예요. 근데 처음 나왔는데 어가 안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에는 어가 아닌 한정어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컨대 디스라거나 소유격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가 안 붙어 처음 나왔어도. 그래서 그 정도 개념 이해해 놓고 봅시다. 보통 명사부터 보통 명사는 흔한 명사니까 이런 거예요. 마우스, 펜, 책, 책상.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같은 분류의 겉에 일반적으로 공통되어 쓰이는 명사예요. 둘 다 잘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사람을 조롱하는데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김대현 따라하는 거 보면 느낌 오잖아. 전 되게 사람을 잘 조롱합니다. 제 동생이 있었으면 저를 칼로 찔러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알고 안 낳은 거지. 자, 그래서 보통 명사들은 단복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전형적인 가산명사예요. 그래서 보통 명사 앞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산명사 앞에는 관사를 쓴다. some, any, this. 그럼 우리 아까 했던 분류로 쳐볼까요? some, any는 어떤 분류에 들어가냐면 수량 형용사의 분류에 들어가요. 수량 형용사라고도 하고 부정 형용사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의 부정은 뭐냐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몇 놈들 분명히 이제 이번 주에 클래스 카드 안 한다?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불특정이지. 여기 몇 놈들 some guys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 형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some을요. 그 다음에 this는 뭐예요? this, that 같은 애들 우리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죠. 지시사라고 부르는 놈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수형에는 s나 es를 붙인다. 뭐 그런가 보다. 얘는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 종족 대표를 나열할 때 어쩌라고 뭘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아마 다 쓰여있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어떤 문법책에는 이제 이게 영어를 자꾸 변화하는 좀 생물체 같은 언어라서 종족 대표를 나열할 때 어를 쓴다. 오, 그런가 보다 외웠어. 다른 책을 봤는데 덜을 쓴다. 책을 되게 펴놨더니 둘이 상충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를 쓸 수도 있고 덜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다? 어디 갔어? 이제 대표 복수형을 쓰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더 단수 보통 명사는 추상적 의미, 반드시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반드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예문은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뭐보다 강하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칼보다 강하다. 펜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글이죠, 글. 글과 지식, 뭐 정보 이런 의미고 칼은 뭐야? 무력이죠. 정권, 무력, 권력 이런 의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있는 the cradle. 이게 요람입니다. 요람, 우리말로. 요람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죠. 애기들을 나도 요람이 뭔지 몰라요. 본 적 없으니까 그냥 cradle, 요람이라고 번역하는 거지. 보통 요즘에는 요람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흔들리는 그 뭐라고 하죠? 흔들리자라고 하나요? 하긴 뭐 여러분들이하고 뭐 애를 키워봤겠어요. 그죠? 늦둥이 동생이 있지 않는 한 뭐 그런 개념이에요. 깐난쟁이들 담아놓는 침대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의 요람은 무슨 말이야?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The grave, 무덤, 뭐 사후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 다음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집합명사와 군집명사인데 이 군집명사라 얘는 일단 군집명사라고 할 때는 어디 갔어? 그냥 저 정의 읽고 갑시다. 집합명사는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를 하나의 단체 취급을 함으로 단수 취급이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는 게 제일 문제예요. 봐봐요. 군집명사는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 하나하나를 낱낱이 취급함으로 복수. 얘네가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요. 낱낱이 무슨 말이냐면 개체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체들의 합.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4명이다.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해요. my, 그냥 members가 붙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그냥 편의상 my family라고 할게요. 그럼 my family has 4 members. 제가 has라고 썼죠? 그럼 가족을 단수 취급한 거야? 복수 취급한 거야? 단수 취급한 거죠. 그때는 뭐야? 우리 가족을 한 덩어리로 묶은 거예요. 근데 my family have 4 cars. 이 경우는 뭐야? have라고 했죠? 가족 구성원을 낱낱이 합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이라는 덩어리가 차가 4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여러 명들이 차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건 막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화자나 필자의 의도에 따라서 단복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놈이야. 다시 말해서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문제를 내려면 굉장히 명확하고 획일적으로 딱 정해져야 되는데 안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버리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집합명사 중에서 단복수 취급하는 놈이 있어. 얘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외워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가 많이 나셨네. 자, 여기는 외웁시다. 그래서 항상 복수 취급되는 집합명사를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폴리스형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뭐냐? 특정 직업군이에요. 일반적으로. 직업군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요. 3분, 2분만 버텨라.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여기 안에 하나 더 써놓읍시다. The press. 언론입니다. 언론 혹은 언론인. 얘도 요렇게 항상 복수 취급을 합니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더 프레스라고 쓰면 안 되는데. 프레스라고 쓰셨어야 돼요. 죄송해요. 죄송. 에이.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죠. 맞게 썼어요. 죄송해요. 맞게 썼어요. 아니요. 분명히 맞게 썼어요. 큰일 날 뻔했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캐틀형 집합명사. 얘네들은 주로 사람이 아닌 생명체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people은 예외고요. 주로 생명체의 집단들. 해충, 가금류, 새라고 할 뻔했네. 소죠. 해로 소, 파우트리, 가금류, 멀면 해충. 그러니까 주로 인간 아닌 생물체의 집단. 일단 구획을 나눠 놨으니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얘네들은 더와 함께 쓰이고 가만히 있어도 복수예요. s를 안 붙여도 복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단수로 쓰고 복수 취급이에요. 아이고야. 복수 취급.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이 해충류 얘네들도 복수 취급되어 복수 동사를 받는다. 단수로 쓰고 복수 취급. 복수 자체가 없다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 얼마 안 되니까 그거 풀어갖고 오세요. 고생들 하셨어요.